유니트 5번 뷰 메뉴 화면 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뷰 메뉴 안에 첫 번째 아웃라인 뷰입니다. 아트웍에 윤곽선을 표시되도록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 윤곽선으로 표시되어 있던 오브젝트를 다시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가속화시켜서 미리 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 메뉴의 오버프린트 미리 보기입니다. 녹아웃을 방지하고 맨 위에 겹치는 인쇄 잉크가 기본 잉크와 관련하여서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버프린트 프리뷰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프리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트웍이 레스터화 될 때 픽셀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죠. 키보드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하여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픽셀 프리뷰를 켜보죠. 다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에 들어가서 윈도우의 크기와 맞추도록 하죠. 화면을 축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Alt를 누르고 당긴 상태에서 복사를 합니다. 아트보드의 바깥쪽에 갖다 놓습니다. 아트보드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뷰에 들어가서 트림 뷰 하시면 아트보드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트림 뷰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모드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적합합니다.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시면 ESC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스크린 모드를 몇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툴 패널, 오른쪽에는 다양한 패널들이 보입니다. 키보드에서 F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죠. 이처럼 키보드에서 F키를 몇 차례 눌러서 화면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시고 싶으실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여러 번 누르시고요. 반대로 화면을 축소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빼기를 여러 차례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의 크기에 아트보드를 맞추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트 5-2.ai 파일인데요. 첫 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숫자 0을 누르시면 첫 번째 아트보드만 보여지게 됩니다. 다만 다수의 아트보드를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컨트롤 Alt 숫자 0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뷰 메뉴에 들어가시면 방금 전에 했던 단축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엔 화면을 회전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뷰 들어가셔서 로테이트 90도 회전해 보도록 하죠. 뷰 들어가서 다시 회전을 리셋 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툴을 이용해서 자르고 싶은 영역 위를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슬라이스 툴이 보이시죠?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드래그한 위치에 잘린 라인이 보여지게 되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들어가서 슬라이스 옵션 메뉴를 선택하시면 연결할 URL 주소 등이 보입니다. 슬라이스로 잘라놨던 부분을 처음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리버트로 하겠습니다. 파일, 리버트.
다음은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경우에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간혹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바운딩 박스를 보이게 하거나 감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상태이니까요. 클릭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지 않겠죠. 드래그 해보셔도 바운딩 박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바운딩 박스를 보여지게 하시면 쇼 바운딩 박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바탕을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뷰 메뉴에 들어가시면 쇼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제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조금 더 빠른 동작을 하고 싶으시면 가장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흰색과 회색의 사각형으로 트랜스페런시 그리드를 표시하였는데요. 파일 들어가서 도큐멘트 셋업에 들어가 보시면 트랜스페런시의 표시를 이런 색상으로 하겠다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하죠. 화면에 보시면 97.87%의 크기인데요. 액츄얼 사이즈로 놓게 되면 100% 실제 인쇄 크기의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액츄얼 사이즈 위에 보시면 100% 크기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합니다. 면색을 스와치 패널에서 그레디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주석자가 보입니다. 이 주석자를 보이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는데요. 뷰에 들어가셔서 Hide Gradient Annotator를 누르시면 주석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꺼내놓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유니트 5-3번입니다. 화면의 일부를 확대하도록 하죠. 연결 상태가 중간중간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라이브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하시고요. 특정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라이브 페인트의 갭 옵션을 라지 갭으로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신 후에 클릭하시면 갭이 작은 크기가 아닌 큰 갭이 있다 하더라도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코너에는 라이브 코너 위젯이 보입니다. 직접 선택 툴로 오른쪽 위에 있는 컨버트로 곡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디렉션 포인트와 디렉션 라인, 패스 등이 전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이지 않게 감출 수도 있습니다. 뷰, 하이드 엣지. 다시 말해서 조절하고 싶으실 때는 뷰의 쇼 엣지 상태여야만 조절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에 보시면 스마트 가이드라고 있는데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그리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X축, Y축의 교차점을 보시면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A4지 한 장을 만들었는데요. 뷰 메뉴에 퍼스펙티브
그리드가 있고요. 오른쪽 밑으로 오시면 원포인트 퍼스펙티브에서 3포인트 퍼스펙티브까지 투시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포인트 퍼스펙티브입니다. 두 번째 투포인트 퍼스펙티브입니다. 퍼스펙티브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시려면 하이드 그리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3포인트 퍼스펙티브 그리드를 꺼내 보도록 하죠. 뷰, 퍼스펙티브 그리드, 3포인트 퍼스펙티브 클릭하시면 3점 투시 그리드를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D TV 크기의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trl N 하시고요. 단위를 픽셀로 변경하시고 너비를 1920, 높이를 108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를 보여지게 할 텐데요. 뷰 메뉴에 들어가서 룰러, 오른쪽에 비디오 룰러를 꺼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아트보드 툴을 누르시고 위쪽에 올라가서 아트보드 옵션에서 비디오 세이프 에어레어나 가운데 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보여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확정되면 선택 툴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트 5-5번입니다. 한 개의 텍스트 상자에서 다음 텍스트 상자로 텍스트가 연결될 때 표시하는 텍스트 스레드를 보여주게 할 건데요. 우선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뷰 메뉴에 들어가서 쇼 텍스트 스레드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텍스트 상자와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보여지게 되죠. 텍스트 스레드를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를 보여주게 하거나 감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자를 보여지게 하시고요. 자 있는 쪽에서 선을 바깥으로 빼면 하늘색의 선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가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가이드를 감추게 할 수도 있고요. 잠그게 하거나 만들거나 해제시키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를 보여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드를 안 보이도록 하실 수도 있죠. 유니트 5-6번을 꺼내시고요. 화면의 크기가 현재 저는 50%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뷰에 들어가셔서 뉴 뷰 클릭하시고요. 50%라고 입력하도록 하죠. 뷰에 보시면 50%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트 아트보드인 윈도우 하시면 화면의 크기가 큼지막하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정하신 대로 50%를 클릭하시면 화면의 크기가 50%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유니트 5번 화면 보기 뷰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니트 6번 기본 기능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